소속반 4조 기대현 조다이 홍다솔이고요. 오늘 네 번째 챕터인 카운트 기반의 단어 표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다양한 단어 표현 방법, 두 번째는 bag of words, 세 번째는 문서 단어 행렬, 그리고 네 번째로 TF, IDF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조 모두 함께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 네,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표현 방법은 크게 국소 표현 방법과 분산 표현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국소 표현 방법은 해당 단어 그 자체만 보고 특정 값을 매핑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또 비슷한 의미로 이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피, 큐트, 러블리라는 단어가 있을 때 각 단어에 1번, 2번, 3번과 같은 숫자를 매핑하여 부여를 해서 국소 표현 부여를 한다면 이는 국소 표현 방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분산 표현은 그 단어를 표현하고자 주변 단어를 참고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연속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퍼피라는 단어 근처에 주로 큐트 러블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면 퍼피라는 단어는 큐트 러블리한 느낌이다라는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 방법의 차이는 단어의 의미,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분산 표현 방법은 단어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챕터에서 나눌 얘기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bag of words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bag of words는 국소 표현에 속하고 단어의 빈도수를 카운트해서 단어를 수치화하는 단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아까 목차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bag of words와 그의 확장인 DTM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이러한 빈도수 기반 단어 표현의 단어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줄 수 있는 TF, IDF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bag of words란 단어들의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치화 표현 방법인데요. bag of words를 직역하면 단어들의 가방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단어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상상해 볼 때 텍스트 문서 단어를 가방에 전부 넣고 나서 이 가방을 흔들어서 가방을 섞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 특정 단어가 n번 등장했다면 이 가방에 특정 단어가 n개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가방을 흔들어서 단어를 섞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단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bag of words를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각 단어에 고유한 정수 인덱스를 부여하고 두 번째는 각 인덱스의 위치에 단어 토큰의 등장 횟수를 기록한 벡터를 만듭니다. 예제를 들어서 bag of words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라는 문서 1에 대해서 bag of words를 만든다면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할 수 있는데요. 입력된 문서에 대해서 단어 집합을 만들어서 인덱스를 할당하고 bag of words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문서 1을 입력해서 인덱스를 부여한 결과가 첫 번째 출력 결과인데요. 그래서 문서 1의 bag of words의 두 번째 결과를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의 인덱스는 4이고 문서 1의 물가 상승률은 2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인덱스 4에 해당하는 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불용어에 해당하는 조사를 제거하는 더 정제된 bag of words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또 다른 예제를 활용해서 bag of words를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어벌즈에서 중요한 거는 단어의 등장 빈도이지 인덱스의 순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1에 대한 인덱스 할당을 임의로 바꾸고 이제 그에 따른 백어벌즈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백어벌즈는 단어들의 인덱스만 바뀌었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덱스 6, 이제 7번째 값에 해당하는 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앞에서 만든 백어벌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위의 코드의 이제 문서 2, 소비자는 주로 소비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느낀다고 입력하여 인덱스 할당과 백어벌즈를 만드는 것을 진행한다면 이제 두 번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 한 번만 언급되었기 때문에 인덱스 9, 이제 10번째 값에 해당하는 값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예시로 이제 문서 1과 문서 2를 합쳐서 문서 3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백어월드를 만든다면 세 번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는 3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인덱스 4, 다섯 번째 값에 해당하는 값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3의 단어 집합과 문서 1과 2의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백어월드는 종종 여러 문서의 단어 집합 합침 뒤에 해당 단어의 집합에 대해 각 문서의 백어월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어벌즈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수치화하는 텍스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문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쓰이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분류 문제나 여러 문서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문제에 주로 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로 백어월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사이킷런에서는 단어의 빈도를 카운트해서 벡터로 만드는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영어에 대해서 이제 손쉽게 백어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예제 문장에서 you와 love는 2번씩 언급되었기 때문에 각각 인덱스 2와 인덱스 4에서 2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값에서는 1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벳 i는 이제 백어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졌는데요. 얘는 count 벡터라이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길이가 2 이상의 문자에 대해서만 토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불용어를 제거한 백어월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불용어는 자연어 처리에서 별로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백어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문서에서 각 단어가 얼마나 잘 등장했는지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 단어에 대한 빈도수를 수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텍스트 내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지를 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어월드를 만들 때 불용어를 제거한 일은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처리 기법인데요. 이제 영어의 백어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이제 불용어를 지정하면 불용어를 제외하고 백어월드를 만들 수 있도록 불용어 제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이제 family is not an important thing, it's everything이라는 의미의 문장을 정의하고 이제 NLTK가 정의하고 있는 불령을 제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s not and과 같은 단어들의 문장이 제거돼서 백어월드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불령어인 경우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제공하는 자체 불령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제공하는 자체 불령어를 사용해서 백어월드를 만들어서
family important thing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거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NLTK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용어를 제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조에 계시는 다희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서 단어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 단어 행렬은 아까 설명드린 그 맥거버스의 맥거버스의 다수의 문서에 대해서 하나의 행렬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즉 다수의 문서에서 등장하는 각 단어들의 빈도를 행렬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서 1, 2, 3, 4가 있으면은 네, 이렇게 행렬로 0과 1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만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희소 표현이 있는데요. 원화 벡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서 벡터가 대부분의 영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많은 영의 값에 비해서 공간적인 낭비랑 계산 리소스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대부분의 값이 0인 표현을 희소 벡터 혹은 희소 행렬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즉 많은 양의 저장 공간과 계산을 위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단순히 빈도수를 기반으로 접근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었을 때 영어에서는 더나 어와 같은 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아까 보셨던 예제 문서 1, 2, 3에서도 다 더의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이 문서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현님께서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TF-IDF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빈도수만으로 그 단어 행렬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 뭐 더나 어나 언 같은 쓸데없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그런 한계치를 극복하고자 등장을 한 게 이제 TF-IDF라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식으로는 이제 TF와 IDF를 곱해 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여러 문서들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한다거나 뭐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한다거나 뭐 유사도를 측정할 때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TF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수식에서 특정 문서 D에서 특정 단어 T의 등장 횟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장에서 전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을 등장했는지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2번을 등장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이 문서 내에서 뭐 여기서는 문장이었겠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면 그 특정 문서와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TF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한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용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문서들이 점점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예, 해결하고자 이제 IDF라는 값을 곱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IDF는 이제 DF의 역수를 뜻하는데요. 이제 DF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DF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가 이 전체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제 DF 값이 클수록 이제 TF IDF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DF의 역수를 취해 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역수만 취해 준다면은 이제 문서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또 IDF 값도
계속 커지게 되겠죠. 전체 문서 수가 이제 분자에 위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IDF의 로그를 취해 주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 로그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분모에다가 1을 더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옆에 4개의 문장이 있고요. 이제 그 단어 행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한 뭐 토크나이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분절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TF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IDF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식을 그냥 함수로 나타낸 거고요. 이제 여기서 구한 TF와 IDF를 곱해주는 식으로 TF I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4개의 문장을 TF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이제 IDF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방금 함수 이용해서 한다면은 되게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TF와 IDF를 이제 곱해주면은 아래와 같은 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수렴 빈도수로 한 게 아니라 가중치별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런에서는 TF, IDF를 구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기존 방식에서 약간의 그 계산 최적화를 위해서 약간 식이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구한 식과 약간 수치들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TF를 구할 때 TF 값을 정규화 시켜주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빈도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불린 프리퀀시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TF를 로그 스케일로 리스케일링 해줄 수도 있겠고, 이제 방금 위 아래 공식을 통해서 어그멘트 해준다면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